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에게도요, 지금 이 논란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죠.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후배 A와 B씨가 기성용 선수를 향해서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내용,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기성용 씨의 목소리 같이 함께 들어보시죠. 저랑 누나나 그 친구랑 그런 뭐 사실 확인 이런 거는 서로 뭐 했었던 부분이고 그 시작도 우선 저는 그거를 물론 있는 사실 뭐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나는 그런 적이 있었지 뭐 이런 정도의 사실 확인 정도를 해주고 전혀 저와는 무관한 일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 나서고 싶고 빨리 이 일을 뭐 빨리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저도 법적으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주말에 기성용 선수가 들으신 것처럼 공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피해자 측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모적인 여론전 대신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그러면 피해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그 얘기 한번 지난번에 출연할 때 그 말씀 드렸을 네. 거예요. 이거 어차피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 지났고 그렇죠. 민사 손해배상도 소멸시효가 지나서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럼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는 건 기성용 선수가 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이걸로 그렇죠. 고소를 하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기본적으로 가려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밝혀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아마 기성용 선수가 이제 법정에서 가릴 겁니다라는 얘기가 글쎄 본인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방법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건 피해자 제보자 측의 네.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신이 고소하세요. 그러면 기성용 선수에게. 예. 법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뭐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건 맞는데 글쎄요 제보자 그 피해자라고 이제 피해자 측 또 제보자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제보자 측 변호사가 언론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변호사의 업무 스타일이고 업무의 네. 영역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사건이 왔어요. 네. 근데 형사적으로도 공소시효 완성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민사적으로서 소멸시효 완성된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언론에 제보하고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해주는 걸로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해서 이 사건을 맡은 건지 네. 나중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성용 선수가 고소를 하면 네. 거기에 대해 어쨌든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그 사건을 맡아주기로 하고 이 사건을 맡은 건지 네. 저는 그게 궁금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건들을 이제 성범죄에서 네. 대부분 피해자들 대리하는 분들이 검찰에 고소를 하거나 민사를 손해배상을 하고 이렇게 법정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피해자를 어떤 위에서 일을 하는 게 기본적인 변호사의 네네. 기본 업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제보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본인이 저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데 앞장서서 이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저 그렇군요.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 저는 조금 네. 자연스럽다. 물론 물론 김태현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 예, 기간이 여러 가지가 생각에. 있으니까. 네. 네. 말이 자꾸 그렇다는 겹쳐서 거죠. 죄송합니다. 네. 예.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생각이에요. 있다. 뭐 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또 다른 변호사님 한 분 계시니까 손 변호사님도 좀 그래요. 그 통상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해를 주장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조언이 필요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갔을 아하, 것이고 그 네.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조언들을 자문을 해줄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너무 오래돼서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또 둘러싸고 공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거를 법정에는 제출하겠다고 지금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제출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가 그렇죠. 돼야지 법정에 제출하는 아.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라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가 있다. 그리고 그 후배 A와 B씨라고 하겠습니다. 단독 인터뷰도 공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증거 없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를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억도 증거는 되는 거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또 기성용 선수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이걸 네.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사실 아주 충격적인 것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 이런 성범죄가 이런 종류의 성범죄가 있다라는 것도 좀 놀라운 사실인데 네. 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최소 10회 이상 유사성행위를 강요를 당한 건데 특히 A랑 B가 지목하는 1월경이 있습니다. 이날은 왜 기억을 하냐면 다른 선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그렇군요. 증언을 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구체적으로 내가 그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또 피해를 당한 B는 그게 또 배신감이 들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네. 구체적인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언론에 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방금 이 언급, 예,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 측에서 야 증거 공개해봐 그러니까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처음에 네. 하고 이제 이게 너무 공개되면 소모적인 여론전이 되고 또 낱낱이 공개하면 기성용 선수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권의 문제도 있으니 네. 기성용 선수가 고소를 해주면 수사기관에서 비공개로 이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제보가 되고 폭로가 되면서 기성용 선수의 명예는 어쨌든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뭐 공개한다고 해서 뭐 더 나빠지고 좋아질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진짜 구체적 증거가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여론전은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네. 소모적이든 아니든 네. 언제 기성용 선수한테 검찰로 고소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네. 그냥 오늘이라도 그냥 싹 다 낱낱이 언론사 보내가지고 공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 공개되면 이게 말이 진입한다는 우리 일반 시민들 또 언론 저희 같은 밖에 있는 변호사들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뭘 또 수사기관에 기성용 선수가 고소하길 기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네. 오늘이라도 있으면 발표하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후배 A씨와 B씨는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요, 구체적인 당시 상황,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현장에 있었다는 그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그때 당시 생활하는 거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목격자가 있다까지 언급을 하니까 기성용 선수가 말이 되냐. 그리고 당시 상황은 20명이 같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인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런 주장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국 목격자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목격자들이 증언을 해준다면 네. 팩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텐데 일단 그러면 당시에 왜 피해자라는 A 씨와 B 씨가 거절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본인들이 스스로 찐따라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다. 소원수리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그 당시 2000년 1월 숙소에 함께 생활했던 그 같은 동료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경계훈련 기간이었어요. 경계훈련 기간에는 방학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오전오후로 연습 경기를 했거든요.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내려와요. 경기를 하러 짜여진 스케줄이 있었어요. 경기 시간이 고학년 경기 있고 저학년 경기 이렇게 나눠서 경기를 했거든요. A팀이었고 그 사람들은 B팀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따로 훈련을 했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 이제 운동이 저희는 거의 늦게 끝났어요. 씻고 밥을 먹으면 거의 7시가 넘어가요. 밥을 먹고 밥을 치우고 다 같이 이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TV를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폭로자 후배 A와 B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가 통화한 이 동료도 2000년 1월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함께 모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저희에게 했습니다. 오픈된 공간이에요. 가리고 있을 막 그런 구조물들이 없었어요. 저녁에 그랬다고 하는데 근성님 숙소가 바로 옆이에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이제 안 그래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만 떠들면 와가지고 혼나단 말이에요. 사원들이 거기에 인식이 가 있었어요. 저녁에 떴던 사람도 저거라고 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안 나오면 너희 다 진짜 죽는다 그러고 저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제작진이 들어본 당시의 동료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동료들이 모를 수가 없다. 다 기억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성용 네. 선수의 말이 맞다고 지금 그렇죠. 힘을 실어주는 그쪽에 증언이에요. 힘을 실어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네. 당시 상황이 네. 그 피해자 두 사람은 좀 이력에 의해서 자기 방어할 형편이 아니었고 네. 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설령 있더라도 동기들한테까지 맞을 정도로 네. 아주 나약했다. 싫다고 해도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가난했고 또 다른 동료처럼 빽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강자에게 네. 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런 이제 얘기. 피해를 주장하는 A, B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픈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의 목소리를 제3자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린 거고요. 그럼 또 다른 목소리를 하나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후배와 당시 축구부 감독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늦었냐고. 절대 아니었어요. 어릴 때 정말 성장이 빨랐어요. 거대했고, 제가 작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거대했고, 컸고, 셌고, 강했고, 이렇게 건드릴 수 없어요. 진짜로. 초등학교가 사실 있을 거예요. 몸이 커도, 뭐 여리고, 그럴 수 있는데, 절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애들이 그 5학년, 6학년보다 더 컸는데요, 뭐. 아버지도 축구팀에 있다면 다 부러워라 그러고, 다 무서워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애들이라. 그런 위치에 있어갖고, 그런 것은, 저희들 세계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성용 선수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감독님 그리고 동료들은 전부 다 기성용 선수 쪽의 입장을 조금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들을 저희 제작진한테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실공방 어디까지 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치고 세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